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19회차 이번 회차에도 K리그 경기들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울산이 전북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질지, 그 다음에 2연승 거두고 있는 2부의 안양, 경남 상대로 올 시즌 3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 강원대구, 제주와 수원FC, 전북 울산, 그리고 안양 경남 이 4경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7회차 저희가 분석했던 거 좀 많이 틀렸죠. 틀렸는데 이 수원 FC가 확실히 경기력에선 더 좋았었어요. 근데 양동현 부상 변수를 저희가 체크할 수가 없었고 니실라의 그 PK 실축 이게 컸죠. 그래서 수원 FC가 잡을 수 있었던 경기에서 좀 악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원 삼성은 이기자 대신해서 나온 이 박형진 선수가 오른발골, 좀처럼 보기 힘든 왼발잡이의 오른발골이 나왔고 양영모 골키퍼가 이날 경기력이 너무 좋았었죠. 그다음에 인천과 서울은 전반 인천의 압박과 원리 크로스로 서울의 골키퍼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잘 대비를 했죠. 그래도 후반 서울이 익수불이 부활하면서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안양은 경기력이 좀 완성된 모습이에요. 아코스티와 김경준이 자운알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고 이 아산이 전력 차이를 드러냈고 또 골키퍼의 부상 악재까지 이날 경기에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 경기력에서는 부산이 확실히 앞섰죠. 근데 이 발렌티노스의 퇴장 악재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안이 각성했던 경남이 역전승을 거두긴 했는데 여전히 수비라인에서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자, 19회차의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강원도 임채민이 나간 자리를 서민호, 임창우 이 센터백 라인을 원래 전문 수비수들이 아닌 선수들이 대체를 하고 있죠. 중원에서도 한국경이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요 한국경의 자리는 김동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좀 수비적으로 잘 하고 있죠. 다만 전체적으로 경기 스타일이 좀 웅크리듯이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있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 패스의 속도도 좀 떨어지면서 김대현은 활용도도 좀 떨어지고 있죠. 밀집 수비 형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제공권에서 좀 수비 라인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는 가마 감독 부임 후 지난 라운드 첫 승을 거뒀는데요. 김천에게 경기 내용적으로 좀 밀렸지만 이 오승훈 골키퍼의 선방쇼가 있었고 홍철이 발목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가 됐는데 케이타가 기대 이상으로 왼쪽 측면에서 활약을 해줬죠. 라마스와 이진영 이 중원 조합도 2년차 되면서 더 안정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세징야는 여전히 어메이징했고 고재현이라는 새로운 공격수도 발굴을 했죠. 강원이 웅크리고 웅크리면서 이 수비적으로 나설 경기입니다. 대구는 늘 하듯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려 하겠죠. 김진혁, 에드가 이 두 선수가 투톱으로 나설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명만 선발로 나설 수도 있는데 이 강원 수비 라인이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에드가가 나선다면은 높이 싸움에서 대구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죠. 강원의 강한 압박과 수비를 뚫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세트피스에서 대구가 확실히 강점이 있는 상황이죠. 정태욱 선수도 키가 굉장히 크죠. 수비수. 이 경기는 강원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안양과 경남의 이브리그 경기인데요. 안양은 3-4-3 형태의 전형이 자리를 잡았고 3백 멤버가 고정됐고 중원에서 황기욱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아주 잘 잡아주고 있죠. 홍찬범이 이제 공격형 미들로 나서고 좌우 미드필더의 주현우와 김주환 이 두 선수의 밸런스도 좋아요. 주현우는 약간 수비적인 능력도 있고 김주환은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 선수죠. 이 쓰리톱의 공격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아쿠스티와 김경중의 이 좌우 윙포워드들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경남이 3대2 극적인 역전승을 챙겼지만 이 경기력 자체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백 라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죠. 높이에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경기력 회복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윌리안이 공격력은 위력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팀 경기력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죠. 앞선 두 경기를 봤을 때 안양의 전력이 확실히 안정적이죠. 황기욱의 중원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이 좌우 윙포드의 공격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경남은 이랜드 부산 상대로 달라진 이 전술적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경기력은 아직 미흡하죠. 윌리안 한 명에게 기대서 이 안양을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경기 안양의 승 예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경남에 안양에서 작년까지 뛰었던 모재현과 하남 이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약간 친정팀에게 자기를 버린 친정팀에게 좀 독을 품고 좀 변수를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도 조금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음 경기는 전북과 울산 경기인데요. 전북은 예상외로 시즌 초에 고전하고 있죠. 이 센터백 라인 보강 실패 영향도 있고 바로가 아직 입국하지 못했고 한기원도 이제 부상 변수가 있죠. 수비형 미들로 영입했던 박진섭이 지난 라운드 아무래도 주말 경기를 대비해서인지 센터백으로 나설 정도로 홍정우와 구자룡 외에는 센터백 자원이 없습니다. 이 구자룡 선수도 원래 작년 시즌까지는 주전 멤버가 아니었죠.
이용 선수도 개막 후 아직 엔트리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부상이 조금 의심되고 있죠. 울산은 국가대표급 포백 라인을 갖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원두재, 박용우 여기에 그 임대 복귀한 이규성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또 신영민 같은 선수도 있어요. 또 아마노준이 합류한 이선자원과 윙어들 역시 K리그 최강이죠. 다만 최전방 원톱의 부재가 좀 있긴 한데 바코가 최전방에 나서면서 이 제로톱 형태로 상대를 굉장히 괴롭히죠. 경기 수준이 굉장히 높고 패스 플레이 아무튼 굉장히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예상이 되죠. 근데 홍명보 감독 부임 후에 울산은 이 전북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들을 보였어요. 이 작년에 5번 맞대결 한 거 보면은 뭐 첫 경기에는 좀 우세하게 자꾸 가서도 비겼지만 두 번째 이제 5월 원정에서는 4대2로 크게 이겼고 그다음에 또 홈에서는 0대0으로 비겼어요. 그리고 ACL에서는 이게 저희가 프로토 기준으로는 이제 무승부인데 3대2로 역전해서 이겼죠. 그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울산이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 이제 경기 막판에 그 쿠니모토에서 일류첸코로 넘어가는 그 골에 패하긴 했었죠. 그 아마노준이 합류하면서 바코, 이청용, 뭐 김민준, 윤일록, 엄원상 이 굉장히 빠르고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공격 작업을 굉장히 아주 수준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드필더 조합으로 속도 싸움에서 전북이 울산에게 우세를 점하기 어려워 보이죠. 이 경기는 울산의 우세가 확실히 예상이 됩니다. 전북의 패 예상합니다. 다음은 제주와 수원FC 경기인데요. 제주는 1라운드 포항에게 완패를 당했지만 이 센터백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 최영준이 이창민과 함께 중원으로 복귀하면서 안정감이 생겼고 이 3라운드 수원 삼성 상대로는 저희가 현장 가서 지켜봤는데 확실히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체 그 제주는 중앙에 그 3명의 미드필더들이 구성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다가 주민규도 이날 골은 없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 슈팅 이런 거 보여줬거든요. 수원FC는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양동현의 부상 이탈로 라스와의 투톱 구축이 안 되고 있고 김현도 인천에서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니실라도 중원에서 운영 스타일보다 침투 스타일을 선호하면서 무릴로와 롤이 겹치는 모습입니다. 이승우의 폼도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죠. 제주의 경기력이 안정감을 되찾은 만큼 확실히 수원FC에 비해서는 앞서 있습니다. 수원FC는 양동현이 2경기째 애틀이 제외되고 있죠. 라스 역시 발목 부상을 안고 있다고 발목이 퉁퉁 부은 사진을 본인 개인 SNS에 올려놓기도 했죠. 박주호 중심의 중원의 수비적인 밸런스는 굉장히 좋지만 공격 전개 조합이 딱 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승우도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모습입니다. 제주가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앞세워서 경기를 지배할 것 같아요. 안현범, 제르소 이런 침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수원FC의 수비 라인을 괴롭힐 것 같네요.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19회차 저희 추천픽은요. 강원의 패, 안양의 승, 전북의 패, 그다음에 제주의 승 이렇게 해서 24.8배네요. 그리고 K리그 1, K리그 1 6경기를 봤을 때는 저희는 성남과 이 수원의 경기는 두 팀 모두 골키퍼 라인이 굉장히 좋죠. 김영광, 양영모. 수원은 이제 김건희가 징계해서 복귀를 하긴 하는데 성남 수비 조직 상대로 득점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수원 역시 불투이스가 가세하면서 수비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졌죠. 두 팀 모두 좀 지루한 재미없는 경기 하면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요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의 패하고 뭐 인천과 포항 경기 이 경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성환 감독도 그렇고 김기동 감독도 그렇고 굉장한 전략가예요. 특히 뭐 이명주하고 여름이 있는 인천, 그다음에 신진호와 신경훈이 버티고 있는 포항, 이 엄청난 중원에서의 수싸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 감독들이 전략가인 만큼 서로의 약점을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려고 할 것 같은데 서로 굉장히 난타전 막 치고받는 그런 재미난 경기를 하지만 서로 뭐 승패는 가리지 못할 것 같아요. 김천과 서울은 김천이 엄청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거든요. 원체 올 시즌 김천 멤버가 좋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수비 밸런스가 좋아진 만큼 약간 수비적으로 지키면서 하려고 할 거예요. 중원 조합 역시 서울이 약간 옛 은퇴한 뭐 국대 멤버라고 하면은 김천은 현역 국가대표급들이죠. 김천이 확실히 우세하게 가져갈 것 같은데 서울 수비 조직이 굉장히 견고한 만큼 이 경기도 좀 무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뭐 전북 울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의 패, 제주 수원 경기는 제주의 승입니다. 19회차 K리그2 경기들은요. 처음에 뭐 안산과 이랜드의 경기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랜드가 개막 라운드에서 경남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뭐 멤버들이 많이 빠진 경남에게도 이렇다 할 뭐 위협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반면 안산은 그 특유의 많이 뛰고 압박하고 이런 그 좀 끈질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산과 대전인데요. 부산이 퇴장 변수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경기를 굉장히 안정세예요. 안병준 선수는 모르겠지만 김진규는 투입이 될 것 같고요. 박정희 뭐 이런 선수들 있고 뭐 박정우 선수가 또 3백 라인으로 내려가서 커버가 될 거예요. 대전은 아무래도 선수들이 많이 바뀌면서 아직 합을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고 그 박진섭 선수의 공백을 당분간은 조금 대처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의 승 예상되고요. 안양과 경남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의 승. 그다음에 전남 아산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전남이 선수들이 많이 바뀐 이유가 FA컵 우승 후에 이제 아무래도 우승 후유증이죠. 선수들이 몸값이 오르면서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팀을 떠났습니다. 아직 전력이 재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력적인 측면에서 전남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뭐 아산이 유강현, 유동규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역습으로 이변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도 아산이 전남 원정에서 3대 0으로 뭐 이변을 연출했던 기억도 있고 이번 라운드에서 이변이 연출이 된다면 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천과 김포 경기인데 김포가 굉장히 많이 뛰고 투지 넘치는 경기력으로 지금 앞서 1, 2라운드 승리를 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부천 역시 팀 컬러가 김포랑 다르지 않아요. 좀 많이 뛰고 투지 있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부천은 뭐 박창준이나 한지호 같이 공격력 마무리 능력 있는 선수들도 있죠. 수비 라인에도 닐슨 주니어가 복귀하면서 안정감도 좀 생겼죠. 부천이 홈 경기인 만큼 잡아낼 것 같은 경기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번 주말 경기들 분석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승무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